살면서 지침이 되는 경구들을 계속 이어가 보려 합니다. 7. 사람은 그가 읽은 책이다. 당신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 주겠다고 하는 어떤 프랑스 미식가의 명언이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나이 먹고 어디가 고장나고 아프고 한 것도 결국에는 본인이 그렇게 먹어왔기 때문이고, 허구한 날 다이어트 해야 한다, 살 뺀다 소리는 입에 달고 살면서도 걸핏하면 야식 챙겨 먹으면서 그런 소리 하는 걸 보면 역시 사람의 말은 믿을게 못 된다 싶기도 합니다. 암튼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러한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볼 때 개개인의 사고와 가치관이 결정되는 사춘기 이후에 이 사람의 생각의 기준은 많은 부분 그 사람이 읽은 책에서 결정된다고 보여집니다. 전공 분야에 대한 독서는 먹고 살기 위한 부분이니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 외의 교양과 지식, 관심 분야에 따라 어느 분야의 책을 어느 정도 보아왔냐가 결국에는 그 사람의 뇌세포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치적 스탠스의 차이도 또한 역사나 철학, 소설이나 사회 문제 등에 있어 어떠한 시선에서 쓰여져 있는 책을 읽었느냐에서 결정되는 부분도 크다고 여겨지고, 특히나 요즘은 책보다는 유튜브 등의 시각자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졌는데, 이는 자체 알고리즘에 의한 특정 분야 쏠림 현상이 더 커져서 문제도 더 심각해지는 것 같네요. 다시 말해 책은 본인의 선택으로 열에 한두 번 정도는 다른 분야나 진영의 책도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지만, 마치 내가 반일 종족주의 같은 책의 겉표지를 보며 도대체 저런 인간들은 머가리 속에 뭔 생각을 가지고 숨을 쉬는지 살펴볼 생각도 가끔 들지만, 알고리즘은 이런 방향을 아예 일방적으로 몰고 가서 개인의 선택의 폭이 더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긴 요즘 정권 바뀌고 나서 조갑제니, 김진이니, 정규제니 하는 류의 인간들이 전향 비스무리하는 것 같은데, 내가 옛날부터 저런 인간들 보면서 했던 말이 똑같은 물을 마셔도 젖소는 우유를 만들지만 독사는 독을 만든다는 것이었는데, 이제 와서 보이는 꼴이 추태인지 아니면 나이 먹고 힘 빠져서 그동안에 추접스럽게 밥 벌어먹던 신념을 지킬 물리적 체력도 떨어진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그저 내재된 기회주의적인 속성의 발현인지 뭐 세 가지 전부이겠죠. 그래서 결론은 좋은 책을 보고 적어도 자식이나 이후 세대에 선한 영향력을 보여줄 인성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이승만과 박정희를 세트로 묶어서 팔아먹는 쓰레기, 짓거리를 하면서 양아치 같은 인생은 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8. 사람의 가치는 명암이 떨어졌을 때 나온다. 은퇴자 오비 모임들을 하면서 서로 간의 호칭이 이미 떠나온 지 한참 지난 전 직장의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먼 놈의 본부장님, 부사장님. 내가 볼 때는 아주 웃기지도 않는데 현실 파악은 못하고 그저 과거의 추억놀이에 빠져서 그저 놀고 있네 소리밖에 해줄 말도 없고, 하다못해 그런 모습을 그 회사 사장이 보면 뭐라 할까요? 전직 월급쟁이 레트로 환장 파티쇼? 사기업이 이 정도라면 공기업 쪽은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데, 은퇴자들 모여서 오비 모임 만들고 거기서 친목이나 도모하고 추억놀이에서 끝나면 좋지만, 여기서 더 나가서 결정적으로 자식들 취업이나 사업 청탁, 이권 개입 이런 것들을 지들끼리는 네트워크라고 한다지만, 고령화가 문제인 또 다른 이유가 예전 같으면 은퇴하고 10년, 20년 있다가 사라지면 좋은 사람들이 안 죽고 30년, 40년 버티면서 이런 짓을 해가면서 사회에 물을 흐리는데, 내 생각에는 이런 인간들은 나이가 100살이 넘더라도 반드시 실형을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사람이 자신의 가치나 권위가 명함에서 나온다고 착각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고작 해야 자기 것도 아니고 오너한테 돈 벌어다 주면서 월급 받아 사는 게 뭔 그리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이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 먹고 살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은 언제까지 사라지지 않고 연명할 것인지, 내가 볼 때 모든 것은 자신감 부족에서 나온다고 여겨지는데, 소속이 없어지고 월급이 사라지면 불안한 것은 당연하지만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가꾸어 가는 것이 옛날에 내가 하는 따위의 답답하고 한심한 모습이 아닌 당당하고 자부심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9. 중고품이 될지언정 폐품은 되지 말자. 한 해 두 해 나이 먹어가면서 주변에 보면 많지는 않지만 가끔 필요 이상으로 나이를 의식하고 충분히 멀쩡한데도 오히려 일부러 놓친 내 티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무슨 득되는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식으로 의식하고 행동하는지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70살도 안 되어서 힘들다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것도 그렇고 뭘 새로 해보려는 시도는 고사하고 하다못해 운동하고 몸 움직이는 것도 싫어하고 폭주노년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 30년생인데 80대에도 번역가로 활동하면서 젊은 사람들보다 일본어 번역 속도가 더 빠르다는 이분의 지론이 나이를 먹더라도 중고품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쓰임새가 있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라는 조언이었는데 참으로 멋진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년에 경제적으로 굳이 노동 현장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더라도 봉사활동이 되었든 아니면 소일거리가 되었든 이웃과 사회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찾아보고 행동하는 액티브 시니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